안녕하세요 여러분, 옌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약 1년 만에 2024 만화책장 소개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저번 2024 만화책장 소개 영상은 책을 다 빼고 정리한 형식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책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떤 칸에 무슨 책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꾸몄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만화책장은 지금 보시는 이 메인 만화책장 하나, 웹툰 소설 단행본 책장 하나, 서브 만화책장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2023 만화책장 때는 약 170권 정도가 있었고 메인 만화책장만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총 약 470권이 들어있는 만화책장 3개를 모두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 책장에 있는 만화책들은 재미있게 읽은 것만 꽂아놓은 거기 때문에 다 추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강추하는 작품은 빨간색, 인생작은 하늘색 카트로 표시해 놓을 테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책을 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메인 만화책장만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거로 하고 나머지 두 책장은 어떤 책이 있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개받지 않은 책 중에서 관심이 가는 책이 있다 하시면 제 예전 언박싱 영상에 줄거리라든지 추천 이유를 다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인 만화책장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칸은 순정만화 칸입니다. 처음은 큐피드에게 낙뢰, 추격 신상판인데 이건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BL 만화책이에요. 제가 BL을 즐겨보는 편이 아니라서 이것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읽어보니까 자극적이지도 않고 풋풋한 고등학생 연애를 보는 느낌이라서 부담없이 재밌고 편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노고는 평범한 나날 1권부터 8권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자주 다치는 남주를 걱정하는 여주가 남주를 챙겨주면서 점차 좋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햇살 같은 만화라고 생각하는데 스피커 로퍼처럼 친구들과의 관계라던가 힐링되는 모먼트들이 많아서 볼 때마다 웃음 짓게 되는 만화예요. 특히 주인공인 야노랑 요시다가 풋사과처럼 간질간질하고 이쁘게 사랑을 해서 정말 좋아하는 순정 만화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하치오지 명물 탱구의 사랑 1권부터 2권인데요. 1편단심으로 들이대는 탱고 히메와 고독한 청년 코타로의 이종족 동거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화도 이쁘고 햇살 직진 탱고 여주와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인간 남주의 귀여운 러브 코미디물이라서 가볍게 읽기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제가 애정하는 순정 만화 중 하나인 언니 미도리군 1권부터 6권입니다. 처음에 언니의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된다는 줄거리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봤었는데요. 다른 유튜버분의 추천 영상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읽어봐보자 해서 봤는데 내용도 산으로 안 가고 오히려 너무 재밌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일단 작화도 정말 예쁘고 이야기도 자연스러운 데다가 설레는 포인트도 많아서 6권까지 읽은 지금은 완전 팬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순정 만화책이나 로맨스 웹툰에서 서브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아야메가 너무 매력있고 제 스타일이라서 서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이와 아야메를 밀고 있어요. 다음은 너와 장밋빛 매일 1권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1권밖에 안 나와서 뭐라 말씀드리기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저는 무난하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웃집 스텔라 1권부터 6권입니다. 소꿉친구 연예인 남사친과 여고생 여주의 멀고도 가까운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고구마적인 부분이 약간 있는데 사귀기 시작하면서 아주 달달한 장면이 많아져가지고 보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입니다. 다음은 사랑하라 거짓된 천사들이요 1권부터 3권 단편집 볼빨간 퍼스트 키스인데요. 모두 우즈키 코코 작가님 작품입니다. 처음에 볼퍼키의 4가지 스토리를 보고 확 꽂혀서 작가님 다음 작품이 안 나오나 했는데 사랑하라 거짓된 천사들이여가 바로 나왔더라고요. 이건 완벽을 연기하는 남녀가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재밌고 설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거천, 볼퍼키 모두 캐릭터들의 매력이나 전개도 시원시원해서 너무 재밌게 봤고 호불호가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에요. 다음은 반딧불이의 혼례 1권부터
5권입니다. 시대급 작품이고 사랑이 무거운 살인 청부업자와 하종영의 목숨을 건 결혼 이야기인데요. 속을 전혀 알 수 없는 사이코 집착 남주와 몸이 약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당당하고 적극적인 여주의 밀당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1권부터 흥미진진하다가 3권에서 레전드를 찍기 때문에 꼭 3권까지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너를 이제 사랑하고 싶어 1권과 2권입니다. 처음에 표지를 보고 그림체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안 읽었었는데 막상 사서 읽어보니까 안에 그림체도 괜찮고 스토리도 재밌어서 소장하게 된 작품이에요. 중학교 때 순수한 모습이 사라진 남주와 중학교 때 순수했던 첫사랑 잊지 못한 여주가 같은 대학에서 재회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밴드 음악을 하는 청춘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같은 대학 밴드물인 숨막힐 정도의 사랑을 줄게 보다는 저는 이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너이사 1권 초판 특전인 코스터랑 반딧불의 혼례 3권 한정판 아크릴 스탠드로 꾸며주었고요. 첫 번째 순정만화칸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은 최애 순정만화칸인데요. 손끝과 연연, 아름다운 초저녁달 이렇게 두 작품이 있습니다. 둘 다 순정만화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 만큼 정말 재미있어요. 먼저 손끝과 연연 1권부터 10권입니다. 손끝과 연연은 귀가 들리지 않는 여대생 유키와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이치오미의 몽글몽글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은 청각장애와 수어, 배낭여행 등 독특한 설정을 통해 일반 순정 만화와는 다른 에피소드를 볼 수 있고 주인공 서로가 서로의 세계를 넓혀주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이쁘게 사귀는 모습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갈등도 없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달아져서 보는 내내 정말 설렜었는데요. 특히 이치오미가 흑발했을 때는 잘생김이 배가 되어서 심장이 뛰고 너무 좋아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림체도 정말 예쁘고 고구마 없이 달달함만 가득한 작품이니까요.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초저녁달 1권부터 8권입니다. 야마모리미카 작가님의 사인회에 다녔을 만큼 제가 사랑하는 순정 만화 중 하나인데요. 고등학교에서 잘생쁜 외모와 멋진 매너로 왕자님이라 불리는 여주가 우연히 자신처럼 왕자님이라 불리는 한 살 연상의 남주를 만나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시원한 전개, 수려한 그림체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뒤로 갈수록 더 재밌고 설레니까 1권만 읽지 마시고 한 번에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작품 모두 답답한 부분 없이 흐름이 정말 자연스럽고 오글거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순정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그림체가 수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남주들도 플로팅 장인, 최고의 박스이기 때문에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정말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끝과 연연은 10권 한정판 아크릴 스탠드로 꾸며주었고요. 아름다운 초저녁달은 사인회 패키지에 들어있던 아크릴 코스터랑 사인회에서 산 아크릴 스탠드로 꾸며봤습니다. 최애 순정 만화칸 소개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은 소년 만화 칸입니다. 먼저 팬텀 버스터즈 1권과 2권인데 요새 굉장히 핫한 작품이죠. 고도 가마쿠라를 무대로 펼쳐지는 학원 재령 판타지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4명의 동아리원들이 악령을 재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시쿠노라는 재령사 가문에서 온 모가리가 중심이 되어서 악령을 퇴치하는 팬텀 버스터즈라는 동아리를 만드는데 개그 만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웃긴 장면들이 많고 스토리도 재밌어서 추천드려요. 다음은 극락가 1권부터 3권입니다. 그림체 0티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림체가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화려함과 깊은 어둠이 교차하는 거리 극락가에서 해결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타오와 알마가 마가라고 불리는 요괴를 퇴치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투씬과 액션씬이 시원시원하고 매력적인 조연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해서 재미가 풍부한 작품이에요. 다음은 팬텀 버스터즈처럼 핫한 작품인 카구라바치 1권부터 3권입니다.
차세대 점프 만화를 이끌어갈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설적인 도장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소년이 복수를 다짐하고 아버지의 빼앗긴 검을 되찾기 위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요술과 요도라는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는데요. 능력을 사용하면서 싸우는 화려한 액션씬과 빠른 스토리 전개로 지루할 틈 없이 재밌게 봤던 작품입니다. 멋있는 검술 액션과 다크 판타지, 이능 배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히카루가 죽은 여름 1권부터 4권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호러 만화이고 여름 시골이 배경인 청춘 공포물인데요. 요시키가 자신이 알던 소꿉친구 히카루가 아닌 다른 무언가와 지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카루가 죽은 여름은 약간의 기괴함과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청량감이 합쳐져 전체적으로 서늘한 분위기를 이루는 만화인데요.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몰입감을 가져다주고 중요한 부분에서 보여주는 연출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이한 표현들과 표정을 연출하시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봤던 작품입니다. 제가 공포영화나 무서운 거 진짜 못 보는 편인데 저 같은 쫄보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고어하고 공포스러워서 겁먹지 마시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애니메이션화가 진행 중이고 올해 여름에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히카루와 요시키 아크릴 스탠드로 꾸며주었고요. 소년 만화칸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악마의 입문했습니다. 이루마군 칸입니다. 제 언박싱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익숙하시죠? 마피아 1권부터 3권, 악인문 1권부터 39권, 카레고 예전까지 모두 갖고 있고요. 빡생 카레고와 이루마군이 같이 있는 접지도 갖고 있습니다. 악인문은 부모의 사리사욕으로 악마에게 팔린 불쌍한 소년 이루마군이 손자가 없는 악마의 손자가 되어 악마 할아버지의 학교에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애니는 4기 제작 중에 있고 1700만 부를 돌파한 대작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루마군을 애니로 처음 접했었는데 그림체나 이야기가 어린이들이 보는 것 같이 느껴져서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푹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저의 인생작이 된 작품입니다. 보통 전권이 재밌기 쉽지 않은데 악인문은 39권까지 읽었는데도 너무 재밌어서 이건 50권이 나오든 100권이 나오든 완결권까지 꼭 모을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애니나 만화책으로 이루마군 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이루마랑 아즈랑 클라라가 같이 있는 25권 초판 특전 엽서를 넣은 액자랑 메루카리에서 산 악시계 반지로 꾸며주었고요. 이루마군 칸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파이 패밀리 칸이고요. 1권부터 14권 팬북이랑 소설도 갖고 있습니다. 스파이 황호는 어느 날 가족을 만들어 명문학교에 잠입하라는 미션을 받게 되는데요. 스파이 아빠 로이드, 암살자 엄마 요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 딸 아냐가 서로의 정체를 숨기고 가족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파페는 애니가 나오기 전부터 읽었었는데 만화책 그림체도 굉장히 깔끔했고 스토리도 육아, 개그, 러코, 첩보 같은 재밌는 요소가 몽땅 들어가 있어서 정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애니가 나오고 나서 정말 유명해져가지고 팬으로서 기뻤고 작년에 엔도 타치야 작가님 사인회가 서울에서 개최돼가지고 다녀왔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만큼 재밌으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스파이 패밀리를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애니로든 만화책으로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냐랑 다미안이 정말 귀엽습니다. 국전에서 산 랜덤 키링이랑 웨하스 레어카드, 아냐랑 본드, 피규어로 꾸며주었고요. 스파이 패밀리 칸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인소맨 칸인데요. 박스판으로 1권부터 11권, 작가님의 단편작인 룩백, 2부인 12권부터 18권까지 있습니다. 체인소맨도 애니로 나오기 전부터 읽었었는데 1권을 읽고 충격을 먹었던 작품이에요. 악마가 깃든 몸으로 악마를 사냥하는 다크 히어로 액션작인데 19금이라서 그런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스토리 전개와 대사가 있어서 신선함도 느끼고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독적인 불쾌한 골짜기 같은 작품이에요. 2부로 들어와서는 살짝 재미가 반감되긴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재밌어지는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룩백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님의 단편작으로 연출이나 서사가 역대급이라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룩백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남다르게 그림에 소질이 있어 네컷 만화로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던 후지노가 등교를 거부하는 히키코모리 쿄모토라는 아이의 그림을 보고 천재적인 재능의 차이를 느껴 만화를 그리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를 존경한다는 쿄모토의 찬사에 둘은 절친이자 둘도 없는 만화작가 콤비가 되어 20대에 만화가로 데뷔까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작가님이 영화 광이신 만큼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연출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감명 깊게 읽었던 작품이에요. 몇 달 전에 룩백 영화가 나와서 보러 갔었는데 만화책으로 읽었을 때보다 훨씬 좋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을 울려서 저의 인생 영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명작이라고 생각하니까 만화책으로든 영화로든 꼭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덴파키 수족관 스테이터스로 꾸며주었고요. 체인소맨 칸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칸인데 먼저 최애아이 1권부터 15권 그리고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애니메이션이 나오기 전부터 읽었었는데 체인소맨과 마찬가지로 1권을 보고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애니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유는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애 아이돌 호시노 아이의 오타쿠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남주가 살인마에게 갑작스럽게 살해당한 뒤 아이의 쌍둥이 자식 중 한 명으로 환생하여 자신과 마찬가지로 호시노 아이 오타쿠의 환생인 여동생과 함께 아이의 자녀로서의 삶을 만끽한다는 게 초반 이야기인데요. 현재는 일본에서 16권으로 완결이 난 상태인데 저도 결말을 대충 알고 있어서 그냥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두용미로 끝났으면 했는데 아니라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애니메이션과 음악이 워낙 잘 뽑혀서 정말 재밌게 봤었고 완결은 만화책이랑 다르게 모두가 만족하는 엔딩으로 바뀌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괴수 8호인데요. 1권부터 14권 사이드 B 1권이 있습니다. 이건 3권이 나올 시점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1권부터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전개돼서 이 작품도 최애 아이처럼 뜰 것 같다라고 생각한 작품 중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출몰하는 괴수와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방에 대해서 사람들을 지키고자 했던 남주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인해 괴수가 되어버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괴수 8호 붐이 올 거라고 예전에 언박싱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현이 돼서 좋긴 했지만 저는 만화책과 애니 캐릭터들의 디자인 괴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만화책 그림체는 깔끔하고 캐릭터도 잘 그려서 그림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1권에 비해 전개나 연출이 질질 끌린다거나 클리셰적인 부분이 많아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한 번에 몰아서 만화책을 정주행하시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1권부터 7권입니다. 현재는 42권으로 완결이 났는데요. 원래는 29권부터 쭉 모았었는데 결말도 그렇고 나이아에 대한 애정이 예전보다 식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책들만 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최신작 다이아몬드의 공주의 1권과 2권인데요. 한 명의 운동 천재와 그 주변의 동료들을 그려낸 야구 청춘 스포츠 만화입니다. 운동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냥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야구를 하는 주인공과 평범한 노력형이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야구를 하는 동료들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게 주된 스토리인데요. 야구란 스포츠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인공과 주변 아이들의 충돌과 갈등에 더 집중하는 편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분위기와 연출로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해서 진지하고 재밌게 봤던 작품이에요. 야알못인 저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더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시노 아이 피규어랑 괴팔 10권 한정판에 들어있는 저의 최애 나루미 아크릴 블록으로 꾸며주었고요. 메인 만화책장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웹툰 소설 단행본 책장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책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칸은 무협칸이고요. 무림새가 천대받는 손녀딸이 되었다 1권, 화상기한 소설 단행본 1권부터 7권, 웹툰 단행본 1권부터 7권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판타지 칸이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 1권부터 13권, 전지적 독자 시점 1권부터 12권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맨스 판타지 칸이고요. 악당의 아빠를 꼬셔라 1권부터 12권, 이관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 1부 1권부터 2부 2권, 이 결혼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 1권부터 5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맨스 칸이고요. 이관생도 잘 부탁해 1권부터 12권, 청춘 블라썸 1권부터 12권, 청춘계시록 1권부터 2권, 순정밀람 1권부터 7권 갖고 있습니다. 다음 칸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낮에 뜨는 달 1권부터 5권,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1권, 그녀가 공적으로 가야 했던 사정 1권부터 9권, 허니블러드 1권부터 4권 갖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는 똑 닮은 딸 1권부터 3권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만화책장 소개해드릴게요. 아름다운 초저녁달 야마모리미카 작가님 사인이랑 스파이 패밀리 엔도타치아 작가님 사인 맨 위에다가 전시해 주었고요. 첫 번째 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꿈비 파티시엘 1권부터 12권, 야마다곤 1권부터 9권, 빨강머리 백설공주 18권 한정판 이랑 펜부, 포스키아 갖고 있고요. 캐릭 체인지 1권부터 6권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칸도 순정만화 칸이고요. 오늘부터 실록님 1권부터 25권, 너에게 닿기를 30권 한정판이랑 운명의 사람 1권부터 3권, 길고양이와 늑대 1권부터 4권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은 강철의 연금술사 칸이고요. 박스판으로 1권부터 9권, 20주년 한정판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만화 칸이고요. 주술의전 0권부터 28권, 인후야사 30권, 진격의 거인 후회없는 선택 1권부터 2권, 귀멸의 칼날 기설대 견물록 1권, 2권, 무한열차 극장판 특전인 0권, 그 다음에 외전이랑 1권부터 23권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러스트랑 잡지 칸이고요. 언니의 미도리곤 일러스트 집이랑 너에게 닿기를 일러스트 집, 그 다음에 나카요시
24년 10월호, 25년 1월호, 디저트 24년 11월호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화책장 3개 소개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